이 트렌드 책을 읽지 말라는 발칙한 주제를 정해놓고 책을 자꾸 인용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모르고서 읽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체로 지금까지 이 책들을 보면 그닥 새롭지 않다라는 결론과 함께 현재 프레임, 결과론 쪽 해석도 많이 하고 있다. 읽진 않으시더라도 열심히 안 읽더라도 관심은 가져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렇게 여기서 나오는 작은 용어들이 의외로 사장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의외로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제일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여기 가까이 자기지향적 소비, 이 책이나 많은 데서 욜로가 나쁜 건 아니다 원래 개념이. 근데 그게 소확행과 워라밸 같은 형태로 굉장히 강화될 거다. 소확행은 뭐예요? 소확행이요,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 처음 언급이 됐는데요. 이게 당장 최근에 된 것도 아니에요. 1990년도 수필집에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 그 작가가 그냥 소확행이라고 썼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작가니까 막 이렇게 간지럽게 썼어요. 각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돌돌 많이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1990년이니까 오래됐네요, 벌써. 지금 책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전히 나는 좀 궁금한 게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런 트렌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런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책 내용상으로는 뚜렷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는 안 나와요. 곰돌이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매일 있어.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굳이 이 단어를 꼭 쓰면서 아는 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 있죠? 워라벨. 요즘에 워라벨, 소확행, 저도 솔직히 좀 마치 스투핏 그레이트처럼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 받고. 워라벨이 뭡니까? 네, 요런 몇 개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리고 실제로 이게 1970년대 말 영국에서 등장했던 거더라고요. 그 책에 있어요? 영국에서 사실은 그 워라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뭐냐면, 여성 노동력가 많아지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퇴근해야 진짜 가정 일을 하게 되는, 사실 이런 데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어요. 정책적으로 뭐 인구 정책 대안, 기업에게는 뭐 복지나 경쟁 우위,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워라벨을 갑자기 왜 또 영국 사람이 썼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주장은 겁니다. 워크하고 라이프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라이프 안에 워크도 있는 거고, 라이프 안에 가정생활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워크와 라이프가 별개가 아니죠. 라이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워크인데, 아니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전체 라이프가 흔들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몇 명 없어요. 저요, 무박 7일. 7일 동안 일하셨다. 무박 7일 동안. 제가 오늘 녹화를 앞두고 무박 7일간 작업을 했죠. 쪽잠 자면서.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떻게 되냐면,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명확한 구분 정도로 자꾸 해석이 돼요. 그래서 워라벨이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돼? 콸퇴근해야 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돼 있는데, 이 라이프가 아니라 레저 정도로 바꿔야 되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맞다. 여가. 이 일의 반대 개념은 여가니까 자기의 라이프 컨셉을 명확히 정확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도 많고 내가 일한 프로젝트로 보람을 찾고 그거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살아갈래 라고 하면 그걸 택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월급이 많던 적던 나는 칼퇴근할 수 있고 업무의 부담 별로 없으면서 내 시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언밸런스를 느끼냐면, 워라벨에서 일은 일대로 세련되고 멋있고 뽀대 잡히는 걸 하고 싶으며 동시에 내 시간 즐길 건 다 즐기고 싶은 멋있고, 난 그게 그렇게 양립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라벨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욕하고 싶지는 않으나 명확하게 자기 방향성을 정하라. 워라벨이 제일 중요한,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면 그런 일터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 일을 하던가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워라벨이 좀 밸런스가 붕괴되더라도 난 일로 보람 얻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마치 트렌디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 차원에서 워라벨을 추구하는 성향과는 별개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건
개인 간의 가치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주 그냥 생생한 얘기하면요. 같은 회사에 회사 월급 도둑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월급 루팡. 월급 루팡? 물론 이제 일중독을 저도 지향하고 싶진 않죠.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시달려서 막 억지로 그러면 아까처럼 우울감이 생기고 막 우울증 오고 이러면 암 걸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 삼행시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홍보 영상 및 캠페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삼행시 연락 주세요. 15년 전에 그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요. 일에 대한 강박은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일을 그렇게 시작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워크가 제 라이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아요.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면 식사를 하고 있거나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써야 될 프로포절에 써야 될 얘기가 막 떠오르는 얘기하다가 난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제 워크와 라이프가 진짜 밸런스가 잘 맞는 생각했거든요. 단 이런 생각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이번에 좀 작은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영포티? 이 책에서 나오죠. 영포티가 나오죠. 네네. 근데 여기서 영포티를 언급한 거는 어떤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세대 안에서 X세대들이 이런 이제 소비 행태들을 한다. 아, X세대가 0포티가 된 거죠, 지금? X세대 중에 일부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정선 씨라고 그 양반이 40이 됐나 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중고차 치고는 깨끗하네. 이게 영포티라고 얘기해서 한참 웃었고 인플리케이션이 있다. 근데 그런 영포티들이요 피부 관리도 받고요, 뭐 글루밍조, 화장도 해요, 막 우리 가습기 환경. 화장하는 남자, 뭐 이런 거 뭐 분명 여기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락을 다 읽진 못했지만 영포티를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40대가 됐고 이제 20, 30대 그 지난한 그 시기를 거쳐서 우리 흥 소장 얘기대로 일정 정도의 소비력을 갖췄다는 부분 때문에 주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짐작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고 돈 이제 좀 어느 정도 쓸 게 있으니까. 광고 카피였습니다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카피 있었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놈 중에 나이 안 많은 새끼를 못 봤어요.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 그 중년과는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 물론 이제 철딱선이 없다고 막 비호감인 사람도 가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보면 멋있죠. 자기 그 스타일이니까. 젊음은 마음의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요, 청춘이란 그런 발그레한 가부키왕처럼 이게 아니라 마음가짐, 뭐 태도, 뭐 이런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나이 많죠. 78세 했었네.